안녕하세요. 개인생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 이제 좀 법률적인 내용은 내려놓고 그냥 채무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. 개인회생이란 어떤 제도에서 개시결정, 인가결정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제 뭐 서울회생법원도 어떤 그런 통계 같은 경우도 매년 발표를 하고 있고, 마케팅적으로도 개시율 뭐 몇 프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어필을 하거든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개시결정하고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. 궁극적으로 내가 개인회생을 잘 진행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내가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고, 그 다음부터 이제 신용 어떤 점수를 쌓아가면서 새로운 어떤 신용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거지, 나는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받기 위해서 개인회생 하는 겁니다 라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면책결정에 대해서 사실 좀 관심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. 그래서 면책까지 완주하는 비율도 굉장히 낮고요. 이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는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리서치를 해봤을 때 2016년도 10년 전 자료에서는 이제 최종 면책까지 가는 비율이 한 30% 정도라는 어떤 자료는 찾았어요.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지금 이제 좀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게, 당시에는 이제 개인회생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에요. 그냥 5년 이내로 한다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한다라는 어떤 변제기간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높았을 순 있어요. 면책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폐지되는 비율이요. 근데 다만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많은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체감상 면책까지 가는 비율이 절대 절반은 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. 체감상 한 굳이 따지면 한 4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시작을 하고 접근을 할 때는 사실 내가 개시결정, 인가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최저생계비는 사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, 생활을 할 때요. 그러면 굉장히 근검절약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고, 재산 형성도 어렵고 신용거래도 당연히 안 되죠. 굉장히 채무자에게 큰 인내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개시나 인가결정에 크게 집중하시기보단 이거는 사실 변호사가 할 일이지, 채무자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 이후에 내가 최저생계비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, 할 수 있는가,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적인 계산이 있어야 되는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으셔야 된다. 그런 어떤 계획이나 목표의식이 없이 일단 지금 나 너무 힘드니까 금지중지명령 받고 개시결정, 인가결정, 개인회생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기에는 변제기간이 3년에서 5년이란 말이에요.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간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마인드 세팅이 잘 되셔야 한다라는 점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. 실제 면책까지 완주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어요. 개인회생을 이제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, 이 영상을 보시고선 한번 내가 그 이후에 이제 최저생계비를 통해서 생활을 하고 할 때 좀 어떤 점을 개선을 하면서 생활적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